공수처는 2등입니다. 1등이 어딥니까? 권익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까지 묵히고 뭉개고 연장하고 연장해서 내놓은 결론이 종결 처리? 이런 나라를 어떤 자식이 만들었습니까? 권익위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2등 얘기한 거예요, 공수처. 현재 1등입니다. 권익위 이거 정말 빨리 국민의 심판 받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국민 세금 받아먹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박지원 의원, 권익위 수사, 감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의권익위원회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익히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할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타 기관에서 적절한 처분이 있었는지는 좀 적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그런 부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살펴본다 어쩐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들이 나왔으면은 공수처에서는 알아볼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현재로서는 아직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살펴만 봐요?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그거 같습니다. 몰라요,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까지는 저희들이 그러한 언론 보도도 안 정확하게 알고 봤어요? 있지 못합니다. 언론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른다? 새 감찰총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감사원을 어떻게 믿어요?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모니터링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원 사무총장. 저는 저거 보면서 지금 이름이 뭐죠? 뭔 달령? 저 감사원 사무총장? 잘 몰라요? 아까 뭐 달령인데. 네, 달력인데. 예. 최달령. 최달력, 네.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유병호 괜히 바꿨네. 그놈은 차라리 미친 척하고 그냥 달라붙기라도 하는데 그 뭐 괜히 지금 승진시켜준다고 감사위원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박정훈 대령 재판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위증이 난무했던 것 같다. 자, 그 다음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공무원 위증 시에 고발을 통해 연금도 못 받게 하겠다. 이 말은 뭔가요? 정권 눈치 보느라고 저렇게 계속 답변을 못하도록 질문을 할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도 앞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입법부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 정부에서 일단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신뢰를 잃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도 사실은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부패 방지라든가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될 곳곳의 기관들이 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특검에 대한 명분이 더 생기고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진실이 낱낱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야당이 저렇게 굉장히 질문을 쪼개서 하는 이유가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마. 당신 지금 답변하는 거 다 기록되고 있어. 다 영상에 기록되고 있어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니까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야당의 질문은 더 날카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 관계자들이라든가 감사원 관계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 반드시 야당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뭐랄까요? 월성원전 그때 네. 1호기 폐쇄할 때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 있을 때 감사원이 들어가서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산자부 공무원들이 무단 폐기했니 어쩌니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징계 국면에서 겨우 이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지검에 있는 사건 그냥 끌고 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치게 만들어가지고 산자부 다 뒤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 산자부 공무원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아니 자료 폐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버에 산자부 서버에 엄연히 남아있는 자료인데 개별 컴퓨터에서 자료가 없어진 걸 가지고 자료 폐기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죄 판결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논리로 말하면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감사 들어가가지고 왜 이거 똑바로 처리 안 했어? 그러면은 검찰에 압수수색 들어가면 되겠구만요.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포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전현희 의원도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감사원의 액트지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 거기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답변하십시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감사원에 액터지오에 대한 감사 계획 있느냐 질의를 보냈더니 감사원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계획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권익에 대한 감사를 하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액트지오에 관해서 감사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 권익의 감사, 액트지오 감사 하시겠습니까?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요 지금? 내로남불 이송차 때 바로 지금 입증하고 계시잖아요. 공수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답이 같아요. 한 말만 해요. 아까도 모니터링 하겠다고 그랬죠? 공수처장, 수사 주체 그 얘기만 했죠? 두 사람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 살펴본다. 일 안 하는 거죠. 그냥 살피기만 하죠. 그러면 이름 바꿔야죠. 감사원은 살펴쳐. 공수처도 감사원은 살펴원. 공수처는 살펴쳐. 이름 바꿔야죠. 정말 이번 22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정말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 언론 딱 틀어지고 있으면 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판입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나 국민이 없으면 그거는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제 김건희 돌아왔으니까 부르겠죠? 어때요? 공개혁 기자님, 검찰에서 뭐 부른다는 얘기 나옵니까?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고 한 지가 검찰 총수의 입으로 나온 지도 이미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환 조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고 순차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같이 순방을 갔던 대통령실 행정관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기를 이원석 검찰총장 자체가 얼마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자이지 차원에서라도 이달안에는 조사를 하는 게 순리에 맞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마도 그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만 남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거 해야 이제 마무리 짓죠? 대통령실 행정관, 일단 대통령실 문턱을 넘어야 되니까 행정관들 소환 조사 일단 하고요. 이번에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사하려고 해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먼저 조사하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변은 했거든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이면 다 수사 끝낼 수 있어요, 저거. 예. 전현 대변인님. 네. 지금 최재형 목사는 조사를 경찰에 가지고 한 3번 받지 않았나요? 네, 여러 번 출석을 했고요. 지금 뭐 온갖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고발한 건 오늘 보니까 뭐 이철규 의원도 명예훼손으로 또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혐의로 여러 번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뭐 스토킹 관련 범죄의 뭐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최재형 목사님 제가 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본인이 스토킹 범죄자면
스토킹 범죄자가 준 물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는 나라냐.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개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해외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권익위에서 면죄부를 준 모양새를 띠고 해외 순방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3인과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을 지금 할 건데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등에서도 하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15명에 대해서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야당이 왜 국회 청문회를 하려 할 수밖에 없는가. 수사기관, 경찰, 국민권익위, 검찰 어디도 지금 국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앞에서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 김건희 여사를 정권 차원에서 자꾸 검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권익위에서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그럼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라 이런 여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근데 지금 또 오늘 전해진 소식 보니까 김정숙 여사 해외 출장 의혹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었잖아. 그 의혹 제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했잖아요. 정식 수사 들어간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어요. 그래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김건희 해외 순방, 해외 유람, 해외 명품백 쇼핑 이런 것도 곧 수사가 되겠군요. 그것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왜 해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제가 검찰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딱 시나리오예요. 이게 이미 이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검찰 인사했을 때. 아니, 전직 대통령 부인은 조사하면서 왜 참.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호응하듯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 같은 SNS예요. 수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나라 돈 혼자 쓸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문체부 등을 이용해 예산을 무시로 쓴 증거와 해당 부처의 증언을 앞서 밝혀드렸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치 고발인 측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배현진 의원은 저 야구 보고 난 다음에 시구하고 난 다음에 글이나 좀 제대로 쓰라고 해주고 싶어요. 이명수 기자 그 화장품 디올백 그걸 이제 받았는데 권익위에서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니까 뭐. 근데 이명수 기자 그거 내 거거든, 내가 샀거든, 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합니다. 디올백과 사내 화장품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겁니다. 디올백 사내 화장품 이제 돌려주십시오. 이명수 기자가 준 디올백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한다고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전 싫습니다. 이제 그만 돌려주십시오.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내가 당선되면 서울의 소리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씁쓸합니다. 예. 돌려주라고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어디 있어요? 그 돌려주면 국고 횡령돼서 못 돌려줍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이 이게 뭐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랬다가 또 뭐 외국인이 준 거라고 괜찮다가 횡설수설 뭐 대통령실도 횡설수설하고 권익위도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이명수 기자가 대선 직전에 김 여사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 공개했던 인물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좀 통화를 했습니다. 이명수 기자 말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죠? 저랑 고향 선후배다 해서 어떻게 좀 친해졌는데 굉장히 뭐 본인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검찰 뭐 조사를 받든 뭘 하든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거고 만약에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라던가 휴대전화로 오간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숨길 경우에는 본인이 공개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언제부터 이렇게 디올백이 국정을 휘두르는 희대의 사건이 되는지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 수사기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으로 밝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국회 운영에 이 질문이 분명히 갈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느냐, 어떻게 보관이 되었느냐 다 밝혀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더 이상 계속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에 오히려 불리한 국면만 된다가 좀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최재형 목사를 도대체 몇 가지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토킹, 연관을 스토킹했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아니 그 사저를 뭐 집을 가택을 침입을 했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는 뭐 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또 그러네요. 아, 도대체 몇 개 혐의로 조사하는 거예요, 대체? 아, 진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어버더버하면서 지금 조사할 사람들 다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소환 조사도 안 하죠. 도이치모터스는 어떻게 할 거지 얘기도 안 하죠. 그런데 난데없이 김정숙 여사 수사한다고 또 저러고 있죠. 김정숙 여사만 수사하나요? 딸 다혜 씨와 관련된 수사 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물타기 해가지고 뒤섞어버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유죄 나오니까 냈다 그냥 바로 기소해버리고. 아, 우리나라 검찰 진짜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거? 탕님도 그런 걸 주셨어요. 저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외국인인 주거 침입자 스토커가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디올백을 줬는데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대통령 기록물씩이나 준 사람이 스토커고, 도대체 뭐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논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나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양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이 겨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권력 쳐다보고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특검 빨리 해주세요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지 그런 일들 잘 하라고 뽑아준 거니까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지금 김건희 소환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도 계속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구경 기자님, 정리가 네.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그 차장검사라든가 검사장 인사를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후퇴한 것을 보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디올백 수사를 전담하던 형사 1부장,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수사를 전담했던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수사의 동력을 얻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 조사에 순순하게 응할 각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 물리력을 동원한다거나 강제력을 동원해서 과연 영부인을 조사할 수 있을까? 그런 검찰일까? 사실 그런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 상황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논리를 짜도 참 바보같이 짜요. 보세요. 이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딱 자기들이 규정을 해버리면 그걸 버렸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을 버린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이건 매를 벌어요. 그러니까 좋게 잘못했다고 하면 될 일을.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해병대원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도 다 이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굳이 안 풀어가도 되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요. 몰아넣고 난 다음에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당을 윽박 지르고 국민들을 윽박 지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수사나 조사기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오죽하면 표적감사다. 내쫓으려고 별 수단은 다 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아까 보시면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전현희 국민위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검찰도 문제이지만 권익위도 문제이고 감사원도 문제야.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심지어 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집요하게 가혹하리만큼하게 해놓고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설설 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총선이 끝나면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릴까 했는데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뭐 국민의힘과 협치한다고 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저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또 어떤 조사기관이 무너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든가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